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6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 시기나 선거 때가 다가오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부총장이자 교육대 학장이신 고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요,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도 주민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마다 5개 지역구, 그러니까 5명의 교육의원을 계속해서 지금 선출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의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사회자께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도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육지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남아있는가 하는 제도의 폐지 이 어떤 필요성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사실은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경찰자치와 더불어서 교육자치를 좀 더 자세히 고도의 자치분권에 의해서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교육의원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이른바 위명 교육위원회다 해가지고 교육위원회 바깥에서 잘 아실 겁니다. 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뽑아서 교육위원이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를 사전에 했고, 다시 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이중심의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취지에 따라서 그럼 합치자. 합치기는 하되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과반수, 즉 9명 중에서 5명을 교육 이번에는 지방의원과 똑같은 신분을 주기 위해서 의원이다, 대신 학운이 선거가 아니고 주민직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됐던 거고요. 그것이 왜 제주도였느냐,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번 고도의 교육자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됐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6지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보수 여당의 반대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한 번만 합시다 이렇게 돼서 6지는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2014년 선거에서는 폐지되는, 도입하자마자 이른바 일몰제로 가는 다소 불안정이 됐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2006년, 2010년, 14년 그리고 직전에 18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제주도는 실시되고 있다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해 주신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도 한 차례 시행이 됐었지만 일몰제로 14년에 끝나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만 이제 시행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교육의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알기 쉽도록 우리 김창식 교육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교육위원도 제주도 의회의 도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지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이제 계속 그 상임위원회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 갈 수 있거나 이런 건 못하고요. 교육만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상임위원회 그 역할만 하고 있고, 나머지 그 도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도의원들과 같이 똑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역할이라 하시면 예. 뭐 본회의에서 도정 질의를 한다던가 이런 뭐 모든 조례안이나 네. 예산안 결산이라든가 특별부과금 사용료, 뭐 수수료 이런 부분, 또 공채 모집안이라든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 그 취득 네. 처분에 관한 사항, 또 뭐 법령과 한 11가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또 이제 의안이 발의 및 이제 이송 이런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제도가 이렇게 교육 자치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판단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성과보다는 한계나 비판점이 좀 더 많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님,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신데요.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인데 좀 이 대표성이라는 건 즉 그 민주주의 제도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5개 선거구 중에 4개 선거구가 단독 출마해서 네.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단독 출마하면요, 심지어 공보물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교육위원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이게 태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민들의 대표인데 도민들이 자기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 대표를 자기 손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되고, 이런 경향,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되는 경향은 이게 그 대수를 넘기면서 점점 심해지고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 기본 원칙, 이런 것과 어떤 교육의 전문성과의 충돌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출마 자격이 제한돼 있습니다. 네. 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서 대부분 이 퇴직 교장 선생님들 중심으로 돼 있고, 지금까지 이제 선출된 20명의 교육위원 중에 18분이 퇴직 교장 출신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교육의 전반적인 그 교육 가족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 개선, 이런 게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문제입니다. 네. 교육위원으로 선출됐는데 교육 관련 어떤 의결이나 이런 것들에 한정돼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임성 부분,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성을 강조하면서도 모든 이런 정당의 출신의 도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정치적 판단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되는 점이 많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일몰제가 된 거는 결국은 이런 이 도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잘 누군지 모른다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교육위원 뭐 전반적인 제도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교육위원 구성원의 다양성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6년 이래로 사회에 걸쳐서 총 이제 20명의 교육위원이 선출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전직 교장 출신이신 분들이 18분으로 이제 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연령으로 봤을 때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전원 모두 20명 모두 남성이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후보조차도 단 한 명도 없었던 이런 선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교사 비율은 좀 여성이 더 많은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좀 획일적이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뭔가 견고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인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홍 대표님이 지적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이른바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교육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논해보자.
과반수는 교육계 대표, 일반 의원으로 주민 대표성을 갖는 일반 의원들 과반수 미만. 그래서 5+4로 잘 구성을 했는데 네. 이 구성된 내용의 5분들이 지금 4번 이렇게 하다 보니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퇴직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육계의 원로분들 위주로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히 5선 이번에 되는 경우에 5분 중에서 4분이 무투표 당선된 부분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는 교육위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라기보다도 나오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럼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교육경력 5년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장벽에서 나오기 어렵다기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교육위원을 출마하기 위해서는 5년의 교육 경력이기 때문에 나오는 데는 일반 평균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다음이 문제입니다. 당선된 다음에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당선될 경우에는 휴직 처리로서 다시 복귀가 가능하지만 일반 교사의 경우에는 사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을 벗어 던지고 교육계로 도중에 나올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여성 비율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대는 됩니다. 현재의 교장 선생님 중에서 이른바 여교장 초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이미 진행이 됐고 그래서 여교장 선생님들의 비율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젊은 교사들의 비율은 사실상 현재 제도라고 한다면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수와 마찬가지로 휴직 조건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고전 교수님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출신이 5분이고 나머지 4분은 각 정당에서 이제 추천해서 들어오신 이제 교육위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여성분도 있고 뭐 비례대표도 있고 전직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정말 교육위원회보다 더 다양하게 갖춰지는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그 이제 교육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육위원이요.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신 예, 분들 교육위원회요. 말고요? 예. 교육위원회 9분이 그렇게 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도 다 들어온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5분만 이제 우리 교육위원 전문위원 출신이고요. 그 여교장이라든가 이제 아까 여성 비율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분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교장 비율도 우리가 할 때는 약 60대 40으로 남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장 비율 보면은 지금 남자가 48, 여자가 51이에요. 그 다음에 교감은 37대 63. 그 다음에 전문직이 있어요. 전문직이 남자가 66, 여자가 73. 지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지금 진출하고 있어요. 이 관리직으로. 이분들이 퇴직할 때는 되지 않겠나. 왜 또 이제 퇴직 교장만 나오느냐.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공무원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을 하거나 도중에 사직을 하거나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저도 사직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 과감한 도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을 못 해요. 예, 그러면 의원님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젊은 교사분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휴직도 사직을 해야 되는 것이 사직하는데 휴직 제도가 주어진다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그 교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교수인 경우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휴직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교원인 경우에는 휴직을 못 해요. 사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네. 이 부분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우선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직이 절대 유리한 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또 논의를 하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법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국회의 강민정 의원이 교육 과목 경우에 평교사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도법과 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현직에 있는 젊은 교사들의 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그 전망해 부분이 이제 봅니다. 시정될 전망이 네네.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대표님. 저는 이 공무원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제주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차원의 개정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교육가족이라고 하면서 여러 교육 주체들이 여기 이 어떤 개혁이나 개선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교육위원 제도 때문에 막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출마 자격 제한이라는 게 어떤 교육의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제도 자체가 결국 뭐 나중에 성비적으로 여성들이 교장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기대하고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귀결로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그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 18년 선거에서 5군데 지역구 중에서 이제 4군데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만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서 실상 무투표로 이제 당선이 된 현상을 저희가 맞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쉬운 선고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 후보군이 이제 다양하지 못하고 출마자도 적은 현실, 지금 그 자격 제한 요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자격 제한은 일반 평교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현직 불패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이를테면 5분 중에서 4분이 무투표 당선이 됐다 있는데 그 전에 2014년도에는 한 분만 무투표 당선이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뭔가니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가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거는 현재의 선거 운동 제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니 지방원으로 다 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다 보니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정당에는 가입을 못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 결국은 가족 단위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또 교육에 관련된 전문성 위주로 해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무게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명함을 돌리는 방식보다는 TV 토론이라든가 또 개인의 선거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관련 단체라든가 교직 단체의 선거 공약에 대한 검증 과정, 매니페스토라고 그러죠. 네.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얼마든지 그 전문성 위주의 것들이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현재는 거의가 아니죠. 지방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투표할 당시에 보셨을 겁니다. 여당, 야당 관련된 이 선거색이 있는데요. 그 선거색 밑에 본인이 소원하는 유사한 색으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물론 이제 점퍼 컬러를 유사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원 선거에서도 이런 것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교육감에게 관심이 더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더 있는데,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죠. 따라서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은 적어도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 이 경우에는 완전 선거 공영제가 바람직하다. 개인 선거를 최소화 내지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없이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라든가 방송
그리고 매니페스토 검증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전문적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이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유세라든가 사거리에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몇 가지 지금 대안적인 개선안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대표님 말씀하시죠. 저는 고정 교수님 생각과 좀 다른데요. 네. 어쨌든 교육위원들이 뽑혀가지고 도의회에서 일반 도의원들이랑 본회의에서 똑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근데 마치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걸 가장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때는 이제 자유로운 듯, 어떤 때는 적극적 참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했을 때 사실 정당에서 비례로 교육 관련된 비례로 추천하는 것이 차라리 현재의 역할과 그런 권한 이런 것하고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구가 되게 넓습니다. 네. 5개 선거구니까 제주도 지금 전체 선거구를 5개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구가 넓은 게 사실상 좀 이 구체적으로 후보를 알리고 하는데 어렵다 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까 고정 교수님은 그러면 이게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고착된다고 하면은 아까 그런 정당의 지원을 받는, 정당의 추천을 받는 그런 교육 비례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현재의 그 도의회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들하고 이런 그 네. 어떤 모양이 더 서로 낫지 맞지 않나라는 않나 판단이신 하는 거죠? 것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라리 이제 어차피 교육 사안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 정당 추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9명 중에 4분이 다 정당을 가지고 들어온 분입니다. 그분들은 교육의원이 아니시죠? 교육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예. 네. 어쨌든 교육위원이든 일반 도의원이든 교육위원회에서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도의원이나 우리 교육위원이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들어오면 똑같은 역할을 해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지역구가 넓어가지고 사실 그 교육위원들이 섣불리 나올 수 없는 게, 기존 의원이 4년 동안 자기 지역구를 탄탄하게 해놓으면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의원이 좀 잘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할 경우에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원이 그런 판단이 안 서가지고 모든 지역 구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계속 받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지역 일도 잘하고 있고 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난다면은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예. 제가 11대 의원으로 제가 예. 경쟁한 사람은 저 혼자 아닙니까? 네. 저희 지역구 유권자가 15만 1000명입니다. 예. 도의원 몇 사람인지 아세요? 9명입니다. 그 지역구를 제가 했습니다. 둘이 나왔어요. 제가 현직에 있다가 2월 말로 퇴직해가지고 6월에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안 됩니다. 예,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예, 주시죠. 그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야,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또 나온다면 다른 사람이 과연 이거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져요. 이건 직접 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이지, 또 하나는 퇴직한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교수님 빼고는 거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 너무 여건이 어려워서. 네. 예. 예, 그 여건을 사실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도의 문제가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례대표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것도 네.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당 비례대표는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사람이 일반 의원들이 배속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 비례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비례대표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인원을 두고서 여야가 분할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4명의 의원은 여성 의원님 보통 한 분 가시고, 그 다음에 소수정당 의원이 한 분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직 의장님이 오셔서 모양새로는 상당히 위원회 다양성이나 이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정당 비례대표를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비례를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정당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육계의 원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정당 쪽에서 이른바 삼고초려하듯이 찾아가지고 모셔오고 미담에 불과한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을 가진 교직단체 대표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계 진출을 하기 위한 교육계 인사들의 입문 과정이 될 수밖에 없거나, 혹은 이른바 보수와 진보 교직단체와 재판짜기로 해서 그 교육위원회가 상당히 우리 도외에도 여야의 대립이 있죠. 보수와 혁신의 갈등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판 짜는 것 자체부터가 정쟁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정당 비례는 높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게 사실은 기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걸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위적인 쿼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부분, 정말 지역에서 31개 선거구가 일반 도의원 선거인데, 간단히 말해서 교육위원은 5구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해도 6배가 넓은 지역입니다. 선거하기 어려우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에서 정당 배경도 없이 혼자 선거를 하라고 하니 결론적으로는 현직 4년 동안 하신 분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거죠. 게다가 알겠습니다. 그분이 재선 내지는 이번에 이제 3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목 경우에는 3선 제한이 있는데 교육원은 3선 제한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면 종신도 가능한 지금 상황이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언제까지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진입 장벽을 허물어서라도 바꿔야 되느냐, 이것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그 부분에 듭니다. 대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육위원회 출마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사실상 2018년에 위헌 심판 청구가 시민단체에 의해서 있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헌법 소원을 한 이유하고 그리고 2020년 그 판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헌법 소원을 한 이유는요, 어쨌든 교육위원 출마 자격 제한이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한 거다 하는 측면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밝혀진 바로는 예전에 이 교육위원 제도를 두고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냈고, 근데 요번은 소수 의견도 아예 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논리냐면, 제주도 교육위원회 9명의 교육위원 중에 5명은 의원이지만 나머지 4명은 일반 도의원이다. 그러니까 이 4명은 그러니까 그런 출마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교육위원 자체가 어떤 그런 평등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저희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원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하는데, 제주도의 교육위원회 전체 9명 중에 4명이 일반 도의원으로서 자격 제한이 없는 그런 경우니까 교육위원은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이게 아까 대표성 문제를 얘기했지만 대표성이 이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출마 자격 제한에 상당 부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어떤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출마 자격 제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좀 살펴봐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판결이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예, 다른 의견.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작년 9월 24일에 네. 이게 결정이 났어요. 그 판결문의 그 결정 요지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 전문가가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한 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문성이 담보된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교육에 있어서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에 관한 입법 제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넘어 청구인들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선출직에서는 상당히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마음대로 뭐 이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존중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상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공무원 단위권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죠. 이제 5년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경력. 그런데 그 경력을 제한한 그 제도 자체가 헌법 위반이냐 뭐 하는 문제를 볼 때는 그거는 입법부에서 합의했다고 한다면 뭐 3년을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런 걸 입법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 거니까 합헌이다.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육위원 선거가 이토록 시끄러울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 이 규정이 의도하고 있는 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도한다는 이 교육위원 제도가 현장에서는 그러면 발효되고 있는가. 실질적인 타당성이죠. 그 기본적 타당성 이외에도 사실적 실효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걸 조금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최근에 있어서의 그 5인 선거구에서 4인 무투표 당선이라든가 특정 연령층으로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라든가 또 그 홍 대표님도 늘 그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전문성, 중립성을 표방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회 내에서 그 단체 5인 뭐라고 그러죠? 교섭단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사실상의 어떤 정치 그룹으로서 원래는 지방의회라는 게 정치하는 데입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등. 그런데 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은 법적 위상에 있어서 교육위원도 동등하다고만 해놨지 초창기는 아주 해프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내에서 교육위원 그룹의 역할을 또 하기 위해서 한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질적인 이 전문성, 자주성, 그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표결에 있어서의 교육위원 그룹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혹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 중립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모아보면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대한 그 논의에서 굉장히 좀 격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달 3월이지요. 특별법 개정안을 위해서 제주도 의회에서 TF팀을 만들었었고 거기에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안도 내놨었습니다. 그 개선안의 요점을 보면 교육의원을 7명으로 증원을 하고 도의회 의원 정수에서 제외해서 역할을 분리하고 그리고 피선거 자격을 제한을 완화를 하는 그래서 조금 문을 넓히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 교육의원 증원 부분은 바로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요 철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홍영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단체에서 이 도의회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육 도의원으로 정수에서 제외됐는데 도의회 본회의에 의결한다는 게 도의원 아닌 사람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타당하냐? 그럼 사실상 이게 개정안이 올라가면 국회에서 그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서 저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개정이 불가능한 입법이다. 그런 취지였죠.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 없으시면.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철회는 됐습니다만은 네. 바람직한 제도이긴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7분으로 됐을 경우에는 지역구가 축소가 되고 또 이제 교육위원들이 나올 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부분도 수용하는 부분에 대 있어서는 참 좋은데 지금 여건상 제주도에서 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빼기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던데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이게 별도로 도의원이 아니고 예전의 방식대로 뭐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네. 해가지고 뭐 이 교육 관련해서 도 산하의 여러 위원회들처럼 교육청 산하의 위원회로서 어떤 교육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죠. 근데 도의위원으로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에서는 제외되되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이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교육위원회가 별도의 어떤 독립된 기구로서 도의회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기구로서 되는 것들은 교육위원 분께서도 심지어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떤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도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도의회에서 계속 남아있는 한 도의회 구성원이고 도의원으로서 선출되는 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법률 개정안 보도된 거 잘 봤는데요. 거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주의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뭔가 하니 교육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는 그 문구에 가려가지고 그 뒷부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전체 지방의원 중에서 카운트를 안 넣는다. 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주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학운위로 해서 올려갔던 교육위원회 바깥에 있었죠. 지금에 있는 지금 도청 건물에서 따로 있었던 그 다음 단계에 도에 있는 상임위의 교육위원회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걸 2번씩 하니 법문용례다 해서 우리 교육의원 제도가 나온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위임형 의결기구를 다시 반복하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예. 글이 7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도 교육위원회 의결사안 중에서 중요한 1, 2, 3, 4, 4건에 대한 것들은 본회의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의 의결로 하니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7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원님 1, 2, 3, 4가 있는 게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예.
예산, 결산, 조례, 그다음에 빚내서 쓰는 공채.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문제가 있으니 이 제도를 좀 다른 걸로 없애고 대체를 하자 하는 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 법률 개정안은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법문 용례에 이중심의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홍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문제가 있으니 다른 대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아마 비례대표 쪽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문제가 있으니 없애자 하는 것에는 저는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특별자치도법에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양대축으로서 하는 취지가 있고 고도의 교육 분권을 실시할 의결기구란 말이죠. 우리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한번 시도해서 전국 확산됐었던 제도라는 이런 얘기고요. 예. 그런 취지를 좀 마무리해 못 살리고 주시죠. 있는 원인이 아까 그러한 예.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되고 출마를 않는 문제. 이래서 선거 방법과 후보자들이 젊은 교사들이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터준다면 훨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호를 터주기 위한 현직 교사라던가 다양한 그 교육의 주체들이 후보자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원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네. 예. 앞서서 이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정치적 활동할 수 없다는 뭐 공무원법상의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현직 교사들이나 뭐 현직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뭐 현직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뭐 사직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공무원법을 그 제주도에서 특례로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서만 예외로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해결 방안은 네. 그거는 현재 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공무원의 어떤 이 역할과 어떤 위상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별도의 하나의 또 지역의 하나의 그 제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새롭게 특례로 만든다는 것은 좀 과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게 국회 문턱에서 넘기는 되게 어렵다. 그럼 이건 결국 퇴직한 사람들 또는 그런 건데 아예 이런 그 제한 규정 자체를 이 완화하는 것보다 없애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 가족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교육계를 대표하고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교육의 그 전문성 부분인데 지금 교육위원들이 학교장 출신으로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한 분 빼고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교장 출신들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학교장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 근무했던 교육 행정 경험들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네. 저 역시 한 10년 동안 거기서 근무했어요. 도교육청이라든가 시교육지원청이라든가 이런 전문직으로 그만큼 교육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학교 경영을 그만큼 했고 지금 교육위원들 출신이나 교육위원 현재 보면은 교육 전문직을 안 거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이 더 밝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교장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렇게 40년 동안 또는 38년 동안 이 정도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교육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은 교육위원 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알아요. 전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그 교육계 내에 어떤 뭐 관리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정작 자기 내부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도의회 내에서도 그 교육위원회 5명의 교육위원하고 다른 일반 도의원 4명의 어떤 의정활동의 결과물들을 보면
오히려 일반 도의원들이 더 여러 가지 그 조례 대표 발의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해가지고 더 이제 공론화라든지 특히 이제 제주 도정에 대한 서면 질의, 도정 질의 이런 네. 부분에서 더 활발하고 그 교육 관련 조례에서도 일반 교육위원보다 더 나은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의회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만든 자료들이고요. 결국 특히 또 도의회에서는 교육 관련 전문 의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오히려 그런 교육 관료 경력들이 교육계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내부적인 문제들의 등을 돌리는 또는 못 보는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이게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교육위원들이 그 도정 질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개발 관련 그런 부분들,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교육 관련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비전문성, 또 정치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교육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전문적이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리다. 잠깐 얘기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논의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어서요. 지금 근데 잠깐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의원님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서 한 30초 가량만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요. 아까 우리 홍 대표께서 교육위원들에 대해서 큰 실적이 없다. 교육위원 내에서 교육위원 중에 최우수 대표 발의안 조례를 수상했어요. 전국적.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지금 도정질이 정치색 없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질의가 교육위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교육위원이 전문성 있고 정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의사를 타진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위원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 자치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 방법론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 10여 년간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 자치를 통해 정작 우리가 하려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 주체에 참여, 협상하며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더 많은 민주주의,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와 같은 장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